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그날, 저는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회사 명패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58세, 평생을 다녔던 중견 제약회사에서 부장으로 퇴직하던 날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두렵다기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를 드디어 맞이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 전날 팀원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나는 평생 미루어 두었던 꿈을 이루러 떠날 거야. 한국 곳곳을 캠핑카로 누비면서 진짜 인생을 살 거라고.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중 절반을 캠핑카 구입에 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캠핑카 여행은 대학생 때부터 품어왔던 로망이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유튜브에서 캠핑카 여행 영상을 보며 대리만족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내 영숙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열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를 원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였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두었던 제 모습을 알기에 이번만큼은 전적으로 지지해 주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퇴직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캠핑카 전시장에 갔습니다. 딜러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모델을 구경했죠. 제 눈은 포레스트 리버라는 외제 모델에 꽂혔습니다. 8m가 넘는 길이의 내부는 마치 작은 아파트 같았어요. 침실, 주방, 화장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는 나무 소재로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에 반사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캠핑카와 함께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예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거. 아내는 제 눈빛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격은 9,500만 원. 퇴직금으로 준비한 1억을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했고 일주일 후 캠핑카를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유튜브에서 캠핑카 여행 영상을 더 찾아보고 가장 먼저 방문할 곳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동해안 해안도로, 제주도 일주, 지리산 둘레길 근처 캠핑장. 마치 어린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드디어 캠핑카를 인도받는 날.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캠핑카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딜러가 차량 상태를 체크하고 작동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반에 취한 듯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빨리 이 캠핑카를 몰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강 부장님, 이제 캠핑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물 빼기, 발전기 점검, 가스 안전 확인, 그리고 정기적인 내부 청소와 외부 코팅 관리가 필요합니다. 딜러의 말에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 캠핑카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집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었죠. 그리고 연료비는 일반 승용차보다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무게가 있다 보니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 연료비가 더 든다는 건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캠핑카의 열쇠를 받아들고 드디어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그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차에서 나는 새가죽 냄새, 반짝이는 계기판, 넓은 전면 유리를 통해 보이는 시야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부터 어디로 갈까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짐을 싸고 내일 아침 일찍 동해로 출발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저희는 캠핑카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저희 캠핑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졌고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우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커서 일반 주차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구석 공간에 겨우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만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보.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해로 향하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제를 지나 동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은 정말 그림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영숙이와 함께 따라 부르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인제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25만 원이요? 평소 제 승용차였다면 8만 원 정도면 가득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캠핑카는 연료탱크 용량이 크고 연비도 좋지 않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자유에는 값이 있는 법이지. 동해에 도착해서 저희는 미리 알아본 오토 캠핑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 캠핑장이었는데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캠핑카를 주차하고 사이드 어닝 차량을 펼치는 과정이 처음이라 조금 헤맸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펼치고 아내가 준비해온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와인 한 잔의 여유. 그 순간만큼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아내와 함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강 부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여보네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여유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여유와 자유는 분명 회사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캠핑카 침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조금 좁긴 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캠핑카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캠핑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커피 한 잔 어때요? 아내가 건넨 커피 한 잔을 들고 캠핑카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행복감도 잠시, 두 번째 현실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캠핑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오수 탱크를 비워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며 어렵게 해결했지만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사용료도 일반 텐트보다 비싸서 하룻밤에 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로망에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다음 목적지는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마음에 드는 곳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갑자기 캠핑카 배터리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가까운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이 모델은 하우스 배터리와 엔진 배터리가 별도로 있어서요. 하우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네요. 충전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정비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캠핑카에는 배터리가 2개나 있다니. 그리고 충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됐습니다. 정비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양양에 도착해서는 해변가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우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곳은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었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왔습니다. 아내가 캠핑카 주방에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현지 식재료로 요리해 먹는 것도 캠핑카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오후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에 주차된 캠핑카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벌써 5년째 캠핑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계절마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고장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고. 지금은 1년에 반 정도만 캠핑카로 여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지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한 후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여행은 정말 행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피곤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캠핑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였죠. 집에 돌아와서 캠핑카를 청소하고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캠핑카를 구입한 결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료비, 캠핑장 이용료, 주차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비 비용 등이 생각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첫 달 관리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캠핑카 보험료, 주차 공간 임대료 아파트 단지 내에 정식으로 주차 공간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여행에서 들었던 연료비와 정비 비용을 모두 합치니 무려 1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아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년이면 1,800만 원인데. 아내는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캠핑카가 생각보다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이 캠핑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행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이 캠핑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 생각보다 큰 부담이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캠핑카를 구입한 건 좋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는 퇴직 후 저희의 고정 수익 국민연금과 약간의 임대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비 정도만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집과 차를 하나 더 소유하는 것과 같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한 끝에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핑카를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꿈을 포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캠핑카 판매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중개업체를 알아본 결과 가장 좋은 조건이 구입가의 85% 정도였습니다. 9,500만 원에 구입한 캠핑카를 8천만 원에 판매하게 된 셈이죠. 한 달 만에 1,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강 부장님, 이런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사실 캠핑카는 구입 후 초기 가치 하락이 큰 편입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판매하시니 그나마 손해가 덜한 편이에요. 중개업자의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캠핑카를 판매한 그날 마지막으로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쉬움, 후회, 그리고 동시에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까지. 여보, 우리가 꿈을 포기한 걸까요?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꿈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캠핑카가 없어도 우리는 여행할 수 있어요. 렌트카를 빌리거나 필요할 때 캠핑카를 대여할 수도 있고요. 아내의 말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꼭 캠핑카를 소유해야만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부담 없이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캠핑카 판매 후 저희는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렌터카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캠핑카만큼의 자유로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관리와 유지에 대한 부담 없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렌터카로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밤에는 펜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 방식이 저희 부부에게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캠핑카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여행 자체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끔은 1-1짜리 짧은 캠핑카 여행을 위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소유의 부담 없이 캠핑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SNS에서 쉐어하우스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이를 응용한 쉐어 카라반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퇴직자들끼리 캠핑카 한 대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죠. 고민 끝에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퇴직자 두 분과 함께 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 가구가 공동으로 캠핑카 한 대를 구입하고 일정을 조율해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지비도 나눌 수 있으니 경제적이었고 혼자서 모든 관리를 책임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방식은 놀랍게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가구당 월 평균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캠핑카를 즐길 수 있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구가 관리하니 부담도 덜했습니다. 물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간혹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 후 캠핑카를 바로 구입했다가 한 달 만에 판매한 경험은 분명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손해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모든 로망에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유튜브나 SNS에서 보는 화려한 캠핑카 라이프 이면에는 많은 관리와 비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둘째, 소유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셋째, 실패에서도 배움과 성장이 있다는 것. 캠핑카 구입과 판매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결국 저에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지지와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캠핑카를 구입하자고 했을 때도 그리고 판매하자고 했을 때도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현명함과 유연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더 큰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고 여전히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두 가정과 공유하는 방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주도처럼 렌터카와 숙소를 이용한 여행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캠핑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캠핑카로, 때로는 렌터카와 펜션으로, 때로는 기차나 버스 여행으로. 한 가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캠핑카라는 물건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경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반드시 캠핑카를 소유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은퇴자 모임에서 제 경험담을 종종 나눕니다. 은퇴 후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먼저 경험해본 후 결정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소유의 부담 없이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것, 그리고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요. 지난 가을 저희 부부는 공유 캠핑카로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시기였는데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캠핑장에 자리를 잡고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생각해보면 캠핑카를 처음에 팔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쯤 우리는 관리비 때문에 여행 자체를 즐기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포기가 아니라 더 현명한 방식으로 꿈을 이루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캠핑카를 관리하는 스트레스 없이 저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아내와 함께 우리 집 베란다에서 허브차를 마시며 지난 여행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자청을 한 스푼 타서 마시는 허브차는 저희 부부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 향긋한 허브향과 달콤한 유자의 맛이 어우러져 여행의 여운을 더해줍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여보? 아내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디든 좋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퇴직 후 캠핑카 구입과 판매라는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유연함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내 영숙이와 함께였기에 저는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지와 이해가 있었기에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캠핑카 관리비로 150만 원씩 지출하는 대신 그 돈의 일부로 다양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해 언젠가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중해의 작은 마을을 거닐며 현지 시장에서 장 봐서 요리해 먹는 상상을 하면 지금도 설렙니다.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캠핑카 여행 영상을 봅니다. 예전처럼 로망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의 삶,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할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경험을 할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캠핑카는 판매했지만 그 안에서 꿈꿨던 자유로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캠핑카 없이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이 순간이 어쩌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캠핑카와 같은 로망이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경험해보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것이 제가 캠핑카를 통해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퇴직 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캠핑카 판매라는 작은 실패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